하여튼 뭐 예, 저희 그 강의 형태가 굉장히 좋은 게 이게 혼자 온라인 강의 쪽에서 되게 외롭거든요. 그래서 눈빛들이 있으시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주로 자료로 나가긴 하겠지만 여기서 어쨌든 강의 주인공은 여러분께서 들으시는 거기 때문에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것들 서로 예, 아시겠지만 소통하는 내용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한주태 그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게 반도체 강의를 어디서 어디까지 할지 모르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보다 전문가가 계실 수도 있긴 하고요. 예, 그래서 뭐 제 경험과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의 반도체 업계에 있었던 내용들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예, 하여튼 이 리너스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저는 예, 소개받은 대로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제나 그 목차는 보시는 것이 4개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서 반도체 업계에 계셨던 분이 있으세요? 다행히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 저보다 선배님이 많으시기 때문에 반도체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산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져서 소위 80년대 초반 혹은 그 이전에 만들어지게 돼서 현재는 뭐 거의 뭐 옛날에 일반 회사, 말하자면 삼성이나 뭐 하이닉스 같은 회사의 반도체였다가 지금은 소위 뭐 K 반도체가 돼버렸죠. 네, 그렇게 되었을 때까지 시간에 대해서 아마도 이렇게 우리 선배님이나 이게 뭐 참석하신 포럼에 계신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그 주변 분들이나 되게 여러 가지 형태로서의 영향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거기서 간단히 요약하는 게 두 번째 시간일 거고요. 세 번째가 근데 요즘에 난리죠. 소위 이제 한국이 반도체 잘 만드는데 너 어디 편이야? 계속 이러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형태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서 소위 반도체 패권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같이 얘기를 또 많이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정책 현황도 있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한국의 미래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뭐 산업도 산업이겠지만 결국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를 그간에 거의 맨 땅에 반도체를 만들었던 거랑 동일하게 맨 땅에 뭐밖에 없었냐면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결국에는 또 이 사람과 사람이 속한 기업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될 것인가. 요거가 거의 또 현재의 해결책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제 다른 책들이나 다른 여러 연구소들이 전쟁하면서 이제 소위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어때요? 이런 걸 얘기 많이 하는데 전쟁이 임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내부입니다. 내부의 사람들이 어떻게 뭐 결속 여기까지는 아니라도 내부가 어떻게 좀 더 잘 될까, 훨씬 더 내부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요것 쪽을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제가 내부자에 있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게 네 번째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가지 정도의 시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들으실 때 첫 번째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를 얘기 드릴 때 얼굴을 보고 제가 이해하시는 것만큼 해서 계속 또 설명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대 출신 아닌 분들도 있기도 하고요. 근데 반도체라는 게 봤을 때는 소비자로서는 그 저장하고 뭐 이런 거 USB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정확히 맞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활용이 잘 돼서 활용도가 높은지, 그래서 어떻게 근데 활용도 높은 거 반면에 엄청나게 첨단 산업 같지만 결국에 또 제조업이거든요. 예, 이런 양난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특수성, 고개 끄덕이시는 분은 벌써 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렇게 있는 특성들이 있어서 앞서서의 반도체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건 제가 여러분 이해하시는 것만큼만 이해하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라는 질문에 혹시 반도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정확하신 반도체 어떤 느낌 드시는지, 반도체가 무엇이다 아시는 분 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반도체 어떤? 반도체 우리 전자 제품의 필수적인 요소다.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다 아시는데. 좀 말씀하신 대로 전자제품, 곧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산업, 혹은 정보통신산업, IT 산업, IT산업, 뭐 삼성전자, 수원도 엄청나게 그걸로 인해서 전혀 다른 도시가 돼버렸죠. 아시다시피. 그런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라고 하는 게 전자제품, 곧 전자제품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시는 0과 1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0과 1이라고 하는 것을 반복된 게 곧 정보고요. 그렇죠? 정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처리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게 반도체인 겁니다. 네, 이건 다 아실 것 같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렇게 활용도 측면에서 말씀하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사전적정의로서 어떤 분들은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물질이다. 이렇게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구 불이 들어오면 아니고 기구 막 이런 것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학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실리콘 웨이퍼라고 하는, 실리콘 웨이퍼는 모래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실리콘 웨이퍼하고 실리콘 웨이퍼랑 같이 있는 게 모래가 성분이 한번 알아보실 게 실리콘에다가 산소가 결합된 겁니다.
그 지구상에 너무 많아요. 예. 지구상에 가장 많은 원소가 OCRP라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공부 좀 해보셨던 분들은 산소와 규소, 그다음에 알미늄, 뭐 철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가장 싸면서도 가장 활용도가 높은 재료가 그 실리콘과 관련되어진 제품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싼 소위 모래를 퍼가지고 장사한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 정도로 거의 물론 그 비용이 비쌉니다면서도 아주 낮은 형태의 생산 단가를 가지고 생산 공정을 통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특이한 점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적 정의, 앞에 계신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자제품이라고 하는 것 발달에 거의 같은 역할 혹은 선도한 역할을 했던 게 반도체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0과 1의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은 형태로 지금은 손톱만한 칩 하나 정도가 8GB라고 하는 80억 바이트, 약간 상상이 안 되는 형태, 80억 바이트, 8GB가 여러분 아시는 영화 한 편 정도보다 훨씬 큰 사이즈일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저장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선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들을 최대한도로 많이 했었었고요. 그래서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였죠? 우리 농업의 주식이 쌀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반도체라고 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자산업이라고 하는 디지털 문명이 망하지 않으면 계속 써야 되는 형태의 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새롭게 나오는 배터리든 무엇이든 그 무엇이든 소위 우리가 근대적 정보체계라고 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하는 것들, 디지털 정보가 망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 게 반도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라고 하는 게 이익은 좀 줄지언정, 그럴지언정 망할 수는 없다. 이게 좀 약간 가장 특이한 점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뭐 약간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께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반도체 업계라고 하는 게 지금 이익률이 최대한도로 세츄레이션 혹은 어느 정도의 충족은 되어 있긴 하지만 요것들이 하향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전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익률은 덜하나 등락은 덜하나 계속적으로 크기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약간의 전망일 수도 있는 게 바로 IT 정보.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게 사라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게 망하면 인류 문명이 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기반이 되는 그런 것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사라지기 어렵겠다. 거기에다가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생존 엔진으로서 아주 특이하게 자리 잡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를 보여드려 볼게요. 보시면 첫 번째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단어 하나는 전자를 생각하시면 오랜만에 한번 전자 있으면 뭐가 있죠? 양성자가 있는 거 기억나시죠? 우리 원자라고 하는 게 전자 양성자 그리는데 얘네들이 모였을 때 만드는 다양한 결합 중에서 소금 이번 우리 뭐냐면 이온 결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여기 있는 전자 있죠? 전자라고 하는 마이너스 부호 애들이 못 움직여요 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금속 있어요. 금속 결합은 어떻게 합니까? 철, 알미늄 있으면 얘네들은 주위의 전자들이 막 움직여요. 소위 자유전자가 많이 있어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 보통 아시다시피 얘네들은 되게 물질의 저항값이 낮아서 전자가 막 움직여요. 이 전자가 움직인다. 지금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여기 보시면 딱 보시죠. 이 못에다가 전선을 딱 가하면은 여기 있는 전구에 불이 들어옵니다. 왜냐면 이 못은 철이고 철은 전자가 많으니까. 이게 좀 어려웠으면 금속은 전자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금속이 도체라고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거 이제 모르시죠? 도체 불이 딱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 있는데 유리병을 갖다 대요. 이러면 켜질까요? 안 켜질까요? 당연히 안 켜지죠. 왜냐하면 유리라고 하는 게 모래인데 모래는 원래 전자를 안 통합니다. 그래서 안 켜져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어떤 판때기가 있는데 판때기 원래 전자가 불이 안 들어와요. 근데 여기다가 에너지를 가합니다. 열을 가해요. 뭔가를 가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갑자기 불이 슥 들어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왜냐? 여기 판때기에 있었던 애들이 전자들이 못 움직이다가 에너지를 받으니까 얘네들이 흥분한 거죠. 그러면서 얘가 흐르게 됩니다. 바로 반도체가 말하자면 이겁니다. 반도체가 우리가 도체와 부도체의 가운데라고도 얘기하시겠지만 실제 우리가 물질상으로 봤었을 때는 어떠한 물질에 전자가 움직일 수 있도록 에너지를 가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셨어요? 이거 이해되시면 다 이해하신 거예요. 오늘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에는 전자라고 하는 거 대부분 붙어 있습니다. 근데 전자가 솔직히 움직여야 소위 전류라고 하는 게 생긴다고 거꾸로 얘기할 수 있죠. 아주 예전에. 그러면 딴 거 다 지우시고 전자라고 하는 애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도체는 전자가 그냥 움직이는 애들이고 부도체는 전자가 잘 안 움직여요. 반도체는 에너지만 주면
예, 전자가 흘러서 그때 특성을 나타내고 동작한답니다. 예, 그래서 요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어려운 걸 이해하셨으면 괜찮습니다. 예,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전자고 그 다음에 에너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실 때 왜 굳이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반도체 산업을 생각하실 때 이게 뭐 설계도 잘 그리고 뭐 IT 소프트웨어 잘해서 이런 거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0이랑 1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0하고 1을 우리는 소비자로서는 0하고 1을 얘기하지만 산업에서는 0하고 1을 대체 어디다 저장할 거야? 0하고 1이 대체 어디서 표시가 되는데 그게 반도체 물질로서 표시돼서 그렇습니다. 0이라고 1에 우리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0이라고 1은 뒤에 보여지는 여기 보시면 이제 트랜지스터 단어 안 하셔야 돼요. 트랜지스터 뭐냐면 여기는 트랜지스터가 스위치예요. 그래서 얘가 아까 말씀드린 전자가 통해서 전기가 들어오면 1, 약속 1, 그 다음에 안 들어오면 0, 약속 0. 그래서 1, 0을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물질이 곧 0과 1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0과 1을 표시해 주는 게 그냥 둥둥 떠 있는 신호가 아니에요. 여기 스위치라고 불려지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모래퍼서 만든 것처럼 그런 걸로 만들어지는 스위치가 실제 반도체를 0과 1로 그냥 둥둥 떠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웨이퍼라고 하는 실리콘 있죠. 실리콘을 활용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게 제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 딴 거 다 어렵다, 너무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스위치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의 0과 1을 만든다. 0과 1 만든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근데 0과 1을 반도체 산업에서 만든다는 거죠. 그걸 이제 약간 유식한 말로 트랜지스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 하나 하실 필요가 있고, 요걸 한 번만 더 가보면요. 이제 여기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트랜지스터가 트랜스퍼, 이게 뭐하냐? 가변. 레지스터가 저항이에요. 말하자면 저항이 변한다. 왜? 에너지를 주니까. 그래서 변해가지고 전자를 흐르는 애들은 1, 아닌 애들은 빵. 이거에 조합이 쭉 돼 있어서 정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소비자는 그냥 갖다 끼면 돼요. 넣다 빼면 돼요. 근데 그걸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0과 1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기가 어렵다. 그 만드는 게 제조업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제조업이나 공장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기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되시는 거 혹시? 중요한 단어라고 하는 거는 0과 1. 근데 이거를 저장 어디다 하지? 이거를 트랜지스터라는 데다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치면 제조업이 필요하다. 이 정도까지 혹시 이게 더 어렵다. 그러면은 반도체를 만들 때는 반도체를 쓰는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만드는 사람들은 0과 1을 만들려고 하면은 웨이퍼 실리콘이라고 하는 모래를 포함해서 큰 공장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라고 만들 때 우리 첨단 엔지니어들이 컴퓨터 앞에서 막 짜는 거지 라고 하는 거는 일부고요. 대부분 어떻게 한다? 실제 물질을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이것들 제가 강조드린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의 고용과 산업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계업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반도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첨단 같지만 결국에 첨단이라고 하는 정보를 만드는 거 쓰는 사람들, 그 정보통신하는 사람들인 것이고 반도체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뭐다? 걔네에 관련되어서 물질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하고 전력이 필요하고 여러분 저기 화성사업장에 있는 동탄에 있는 삼성전자 라인 하나 있죠. 그게 화성지 전체 전력의 20%를 써요. 왜 그러겠어요? 컴퓨터만 때리면 상관없죠. 근데 걔네 공장에 이 물질을 계속 변화시키고 에너지를 주고 해야 되니까 엄청난 형태의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공장이 커지고 저기 여러분 평택의 공장 하나 짓는데 40조 원이 들거든요. 지금 화석이 짓고 있는 거는 20조 원 정도 들고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냐? 컴퓨터만 있으면 상관이 없죠. 근데 얘네의 물질을 변화시키려고 치면은 되게 복잡한 형태의 장비들이 필요한 겁니다. 말하자면 거의 다이아몬드 만드시는 거 보시면 돼요. 한국 그냥 장비 하나에서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장비 하나에서 다시 뭘 만들고 거의 연금술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산업이 된 거고 그게 제조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에 깨실 거는 반도체라고 하는 게 첨단이지 라고 하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첨단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한 거고 그게 제조업이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첨단 산업으로 볼까? 제조업으로 볼까? 첨단 제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가장 낫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수원에서 알파5 알파 보시면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높은 건물에서 막 되게 뭐 프레시하게 입어가지고 이런 거 같은 거겠지만 거기는 이제 반도체를 활용하는 사람들이죠.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하드웨어 개발하는 사람들인 것이고, 그래서 핸드폰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핸드폰 들어간 반도체 어떻게 한다? 실리콘 웨이퍼로 만드는 겁니다. 모래 퍼서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는 공장이 어떻게 들어죠? 24시간 동안 쉬지 못해요. 예, 이런 형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실 건, 반도체, 0과 1 알겠는데, 그거를 만드는 곳은 물질이구나라고 하는 거.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아시면은 오늘 다 이해하신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우셨으면은, 반도체는 제조업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메모리하고 시스템 반도체 들어보신 거 있으신가요? 네. 메모리가 우리나라에서 잘하죠. 우리나라 잘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3분의 2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납니다. 예. 시스템 반도체가 우리나라가 많이 못 가지고 있고 한 16%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글로벌리가 100이다. 그럼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한 22%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전체 마켓에. 엄청나죠? 단일 국가가 좀 22% 정도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거의 미국하고 미국은 너무 많이 있고 대만과 우리나라가 좀 비슷합니다. 약간. 네, 그게 비슷한 거 정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딴 거 어려우시다면은, 그 메모리하고 시스템 반도체가 뭐냐?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0과 1이라고 아까 말씀 정보 있죠? 정보를 많이 넣으면 돼요. 많이 넣으면 돼. 시스템 반도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CPU 있죠? 여기 들어가서 뭐 처리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CPU 같은 게 시스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뭐 챗 GPT 이런 거 나오잖아요. 챗 GPT 기술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1947년에 이미 나왔어요. 아주 옛날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지금 가능했냐? 반도체 성능이 지금 가능해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네, 왜냐면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수많은 데이터를 다 처리해서, 다 저장해서, 다시 처리해야 돼. 저장한다? 메모리 반도체. 처리한다? 시스템 반도체. 얘네의 성능이 됐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그게 가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기술은 1947년에 다 나왔어요. 하는 방식이 나온 거죠, 이미. 네, 근데 그게 가능한 거는 반도체가 가능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역할하는 게 되게 많은 거죠. 네, 그렇게 보셔서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네, 단어들이 점점 쌓아 올라갔습니까?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0과 1 어렵다. 그러면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0과 1이라고 하는 게 뭔가 장소가 있어야 돼. 네, 그게 이제 모래 퍼서 장사하는 실리콘 기반으로 되어 있던 그 반도체 제조업. 근데 그걸 만드는 제품은 하나는 정보를 많이 넣어야 돼. 하나는 정보를 빨리 처리해야 돼. 이게 가능해서 현재 인공지능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D램,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옆에 주위 분이나 아는 분 있으면 비메모리 반도체는 약간 단어를 사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비메모리 하면은 시스템 메모리가 주인공이고 나머지 떨어져 갔잖아요. 그래서 저 여담인데 2014년 정도에 제가 삼성 다닐 때 그때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장이 전체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희 사업부는 비메모리 사업부가 아니거든요. 네,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아직 시스템 반도체가 덜한 것 뿐이지, 이쪽이 갖고 있는 마켓은 우리나라가 점유율이 높은 거지, 전반적으로 전체로 봤을 때는 얘가 전체 산업의 전체 글로벌이 3분의 1이고요. 얘가 3분의 2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여건 잘하고 있지만 여기는 아직까지 지지부진까지 아니더라도 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가 현재 메모리 반도체만큼의 점유율을 가져가면요, 삼성 하이닉스 공장에 곱하기 2가 생깁니다. 네, 그 정도로 엄청난 마켓과 제조업, 물론 성공한다면이에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가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넘어오면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뒤쪽에 궁금하신 게, 그럼 지금까지 뭐였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뒤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도 좀 만드는 형태가 좀 다르긴 합니다. 중요한 건 뭐다? 우리 계속 말씀드리는 게 딴 거 다 지우시라도 반도체가 쉽게 제조업이라고 생각해서 왔습니다. 제조업 딱 보시면 뭐가 느껴지죠? 그러면 투자비 많이 들겠네? 근데 대신에 뭐가 있죠? 고용이 많이 되겠네가 있죠. 고용이 진짜 많이 됩니다. 설계라고 하는 데에서는 일부 디자인하우스라고 그래가지고요, 이런 데 일부 사무실에 그냥 툴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치면 돼,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고 반도체는 엄청난 형태의 제조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고용이 가능합니다. 예, 예, 예.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 고용이 돼야 돈이 돌고, 예, 그 다음 계속 GDP가 올라가고, 계속 또 이런 형태가 많이 있겠죠. 예, 그래서 딴 거 다 어려우시면 반도체 제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 많이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고용된 반도체라고 하는 게 전자산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산업을 계속적으로 이끌어왔고 같이 발전해 왔다. 망하지 않을 것 같다. 이게 현재 앞에 키워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뭐 트랜지스터 이런 것들은 좀 더 깊은 이해이신 거고요.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들은 것은 네. 시스템, 비메모리, 네. 비메모리라는 말 쓰지 말라는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비메모리는 TSMC에서 그걸 갖고 있고 예, 알고 계시네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일반 메모리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그렇죠, 맞습니다. 40조 네. 세계 시장에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네. 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머리가 있는 비메모리를 지우고 시스템도 하나. 네, 약간 그게 약간 우리 교양증 느낌인 거죠. 이게 서운하잖아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발전을 시스템 반도체도 많이 한다는데, 메모리 나머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증권사들이 많이 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2000년 초반부터 말을 많이 바꿔왔어요. 그러니까 삼성도 옛날에는 논 D램 막 이랬습니다. 논 메모리 막 있었어요. 그러다 2000년 초반부터 바꿨어요. 시스템 반도체로. 예, 그런 것들이 좀 차이 있는 거 말씀하셔서 그런 게 맞습니다. 예. 어쨌든 근데 메모리 하나만 지금까지 잘해온 것도 엄청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했는지도 좀 대단하긴 한데, 시스템 반도체까지 되게 된다면 삼성 하이닉스를 포함한 그것보다 더 큰 공장이 생겨버리는 형태인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데 얘네가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라고 하는 걸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라고 하는 게 크게 보자면요, 여기 단어 다 지우고요, 설계랑 제조만 생각해 볼게요. 설계라고 하는 단어를 아까 정대신 말씀하신 대로 이 설계랑 제조라고 하는 것을, 설계를 좀 어려운 말로 팹리스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시는 것도 못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팹리스라고 하는 게 있고, 이거 왜 단어가 어디서 왔냐? 팹이라고 하는 게 생산 공장을 팹이라고 합니다. 패브리케이션의 약자인 팹을 쓰고요. 팹이 없다 해서 팹리스예요. 요것들이 이제 원래 미국 애들이 이제 계속 잘해온 거죠. 그 다음에 파운드리라고 하는 생산은 뭐냐면, 이거 단어 어려우시면은 제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 메모리는 설계가 별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설계랑 제조를 한 회사, 삼성에서 같이 했어요. 계속 같이 했어요. 근데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특이하게 설계하는 애들이 따로 있어요. 미국에도 있고, 대만에도 있고, 뭐 이스라엘에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로 LX 세미콘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데에서 생산을 맡긴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게 TSMC인데, TSMC가 뭐냐면은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니팩처링 컴퍼니예요. 뭐냐면 우리는 반도체 생산만 할 거야. 설계도 일로 와. 우리 설계 안 할게. 그러니까 안 뺏어가. 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1987년에 몰시창이라고 해가지고 인텔의 연구원을 텍사스 TI에 있었던 사람이 넘어와서 만듭니다. 근데 한국은 그거 말고 이병철 회장 쪽에 이쪽에서 우리는 메모리에 집중할게. 왜냐면 그 전에 시스템 반도체로 실패한 적이 있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고, 메모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모든 반도체 전자제품 만들어질도록 설계에 유배되지 않고 공통된 걸 계속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뒤처지지 않고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만들기만 하면 되겠네. 여기저기 휘청거리지 않고 우리 이거 하나만 만들게 해가지고 메모리에 엄청 집중했고요. TSMC는 그거 만들 때 우리는 딴 데 설계도 받아가지고 우리 생산만 할게요. 근데 그게 시스템 반도체야 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현재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소위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의해서 너무 적당한 비즈니스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욕심이 많으니까 메모리나 시스템 반도체를 다 한다고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시스템 반도체 했었을 때 설계도 해버리니까 딴 설계사들이 좀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딴 것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애플에서도 삼성에 맡겼다가 빼고, 다 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지금은 이 대만의 반도체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그 소위 점유율을 가지게 됐고요. 근데 이거는 뭐 좀 미리 말씀하셔서 삼성이 소위 얘기해서 이 제조 기술이 엄청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리 제조가 제일 뛰어난 거는 삼성과 그러니까 한국과 대만이에요. 한국과 대만이 거의 미국보다 2세대 정도, 2년 정도 앞서 있어요. 제조 기술에 대해서는 쉽게 못 따라와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만드는 건 제일 잘 만들어요. 근데 그때 만들었던 기술을 주로 어떻게 했냐? 삼성은, 하이닉스는 메모리 쪽을 중심으로 계속 만들어 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TSMC는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번만 이쪽의 수주를, 이쪽의 설계도 회사 걸 잘 따오게 되면 그것들이 선순환으로 해서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그걸 따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예, 삼성은 이렇게 하는 비즈니스 방식을 옛날부터 한 게 아니라 2017년부터 정확히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오래 안 됐어요. 한 6년 정도 됐거든요. 물론 잘해야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 제조 정도로 보시면 그렇게 내용이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려운 거, 딴 건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 뭐 이렇게 어려운 뭐 디테일한 막 나오는데 현재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계속 쌓아온 건 뭐죠? 반도체 산업은 제조업이다. 제조업 만드는 게 IT 산업이 이끌어왔다. IT 산업에 있는 반도체는 두 가지,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가 두 가지가 있어. 그렇죠? 근데 메모리는 한국에서 잘해왔어. 시스템 반도체는 설계는 미국이 많이 했고, 그다음 생산은 대만이 많이 했어.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대만과 함께 소위 공정, 제조 기술력은 잘하기 때문에 잘만 되게 되면은 삼성과 하이닉스만한 공정이 더 생길 거야.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정리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가 반도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반도체를 개발한다고 하는 거, 반도체가 좋아진다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은 반도체를 조그맣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조그맣게. 옛날에는 반도체가 이만했었어요? 반도체가 이제 이만해지고요? 이만해집니다. 그리고 퀴즈 한번 내볼게요. 반도체 칩이 이만한 건 정해졌어요. 제 머리보다 좀 더 큰 웨이퍼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렇죠. 알고 계신 분 있네요. 예, 이게 16년 정도 전에 이 웨이퍼에 반도체 칩이 100개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 웨이퍼에 몇 개 나오냐면 1200개 나옵니다. 예, 말하자면 요 손톱만한 거 정도로 나오는 게 제품 하나 될 정도로 엄청나게 줄었어요. 근데 줄면은 효과가 뭐가 있냐? 첫 번째로는 작아지니까 칩 개수가 많이 나오니까 생산 단가가 내려가겠죠. 당연히. 두 번째 뭐가 있죠? 얘네가 작아지니까 스위치가 성능은 내긴 어렵지만 스위치가 작아지니까 훨씬 빨리 움직여요. 그 다음에 저전력이 됩니다. 말하자면 작아지는 게 생산뿐만 아니라 성능까지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묘한 조화죠. 예. 아이러니컬하게 생산도 좋아지는데 얘네가 좁게 만들어지니까 스위치가 작아져서 좀 어렵긴 하더라도 만들어지게 되면은 얘네가 훨씬 더 빨라지고 전력도 좀 들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미세화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예, 근데 미세화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소위 직접 공정의 미세화. 그러니까 여러분 반도체 공정이 점점점 들어보신 사이즈 중에 뭐 나노 사이즈 이런 거 보셨죠? 나노 사이즈로 보자면 지금 숫자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처음 입사했던 그때가 2005년도가 50나노대라고 하는 거 만들다가 지금 얼마 전에 발표 났죠? 12나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12나노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계속 줄여온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계속 줄여왔다고 했던 거. 근데 줄여왔다는 게 말로 줄이기 어렵잖아요. 실제 사람들이 그만큼 엄청난 노력을 해온 겁니다. 네, 예, 그런 것들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렵다.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줄이는 게 어렵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산업이라고 했었을 때 제가 이제 요 장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자면은 계속적으로 첨단이다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반도체라고 하는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더 효율적이고 더 좋다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일부 사람이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만 잘 갖춰지게 되면은 전 산업이 다 잘 될 수 있는 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경제학 쪽에 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진 않을 텐데 반도체 산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첨단이냐 굴뚝이냐 전 둘 다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전방과 후방 정도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와 생산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회사로 보시면 생산이 뭐냐면 삼성이에요. 하이닉스. 큰 라인들이 다 있는 거죠. 네, 이거가 우리나라가 제일 잘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엄청 잘했던 거고 이걸 통해서 반도체를 만들었던 건데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생각할 건 뭐냐. 일단 설계 쪽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잘하면 좋겠죠. 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잘하는 것도 있고 요즘 스타트업들이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어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문제는 뭐냐? 미국이 너무 세. 소위 헤게모니라고 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미국이. 요것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걸 생각할 더 이제 고려해볼 게 바로 후방 산업입니다. 후방이라고 해서 뭐 뒤털 떴다는 게 아니라 반도체 웨이퍼에 잘 안 보여요. 예. 근데 실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 2019년도에 반도체 뭐 일본 수출 규제 이런 거 기억나실 거죠. 그때 일본이 뭐였냐 여기 보신 것 중에 바로 소재 산업에 대해서 우리 안 팔 거야 얘기한 겁니다. 좀 이상하죠? 자기가 안 팔겠다고 안 사는 것도 아니고 불매가 아니고 안 사겠다고. 왜냐하면 일본의 소재 산업이 뛰어나긴 하거든요. 근데 일본이 원래 뛰어나냐? 그게 아니죠. 근대화를 빨리 한 것뿐입니다. 근대화를 빨리 해서 좀 위험한 물건이나 물질들을 유럽이나 이런 데서 일본으로 옮겨놓은 것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소재가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가 장비와 부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부장이라는 단어 정도는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아실 것 같아요. 소부장. 그렇죠? 소부장이라는 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반도체라고 하는 게 제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조업 중에서 어떤 제조업이냐? 철강 이런 게 아니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화학산업이라고 보시는 게 편해요. 반도체가 화학산업인 게 더 쉽습니다. 왜냐면 반도체 말씀드린 대로 모래 퍼서 장사하는 실리콘이나 실리콘에 들어가는 다양한 금속 배선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도체나 부도체 만들 때 다 뭐하냐? 화학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공과 전공자잖아요. 전자조사에 무슨 화공과 전공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0과 1의 정보를 구성하는 정보 체계나 설계는 전자과 사람들이 해요. 근데 그거를 만들려고 치면 0과 1을 어떻게 만들지? 아까 말씀드린 스위치는 어떻게 만들어? 웨이퍼를 기반으로 만들어요. 어떻게? 화학 반응을 통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에 가깝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화학 물질이 있어야겠죠. 그게 화학 물질이 곧 소재입니다. 네, 그 다음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화학 반응기가 있어야겠죠. 화학 반응기가 곧 장비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 빨리 발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생산하는 회사에서 소재와 부품과 장비를 사온 거죠, 일단. 이미 산업이 안정적으로 발달되었던 근대화된 국가였었던 유럽이나 미국이나 특히 소재는 일본이나 이쪽에 쭉 빨아들여서 일단 만들기부터 시작해요. 만들기부터. 근데 지금 현재 산업 생태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이런 것들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무너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이 까딱하면 장난치고 있고 이번에 중국도 어떻게 됐죠? 중국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막히면서 미국이 어떻게 됐죠? 장비 팔지 마 이렇게 됐죠. 장비 못 사면요 발전 잘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미국의 그러니까 중국의 장비 수준은 우리나라보다 15년 정도 뒤져 있어요. 10년 정도 뒤져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그 정도 뒤졌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라고 하는 건 설계도 아무나 잘 그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만드는 제조업이 필요하고, 근데 그 제조업을 화학 반응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화학 반응은 화학 물질과 반응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화학 반응 물질이 소재고, 화학 반응기가 부품과 장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소재 중에서 되게 특이한 게 되게 비싼 소재 같은 거 만드는 회사가 여기 보시면 아데카라는 일본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원래 어떤 회사냐면요. 원래 식품 회사예요. 식품 회사. 근데 되게 유명한 반도체 소재 회사 중에 하나가 제약회사 머크라고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말하자면 화학 반응의 물질이 엄청나게 순도가 높아야 되고 고품질이다 보니까 그렇게 화학하던 회사들이 막 들어와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걔네가 가격이 얼마큼 비싸냐면 여러분 삼다수 있죠. 삼다수 2리터 한 병에 8천만 원짜리도 있고요. 2리터 한 병이 보통 4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 거를 끊임없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일부 스타트업 같은 경우가 만들거나 연구단지에서 만들다가 지금은 기존의 화학회사들이 이쪽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회사 중에 한솔 같은 회사나 많은 회사 그런 대기업들 중에 화학회사들이 반도체 소재를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내부에 이걸 개발해야 내부적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게 있고 장비는 뭐 여러분도 들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장비 한 대가 비싼 게 한 대가 2천억이에요. 장비 한 대 2천억. 그 다음에 3년 뒤에 얼마 한다고 그러냐면 5천억짜리 나옵니다. 한 대. 한 대가. 그 정도로 비싸거든요.
말하자면 그거 팔게 된다면 지금 그 회사, 네덜란드 회사인데요. 네덜란드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삼성과 TSMC가 원래 고객사잖아요, 고객사. 고객사가 아니라 거기 우리한테 팔아주세요. 이렇게 빌고 있죠. 말하자면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반도체 산업은 설계도라고 하는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인 거고요. 물질은 분명히 현실적으로 화학 반응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화학 물질도 있어야 되고 반응이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죠? 전체적으로 다 잘해야겠지만 생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글로벌 수준인 게 맞습니다. 글로벌 1, 2등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분명히. 근데 거기에 내부의 비용으로 봤을 때 소재와 부품과 장비는 계속적으로 발달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그거 국산화라고는 첫 번째가 아니죠. 국산화해서 글로벌 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 거꾸로 팔아야 되죠, 이제 이렇게. 밖으로. 물론 중국으로 팔리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그런 데서 있긴 하지만 그걸 좀 더 많이 늘려야 되는 게 지금 해야 될 일이고, 근데 그게 보시면 어떻게 됐죠? 예산업은, 소재 산업은 말씀드린 대로 화학 물질 산업, 화학 산업이에요. 장비 부품 산업은 기계과에 가깝습니다. 기계나 전자과에 기계과에 가깝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죠? 모든 산업이나 모든 전공이 다 필요한 게 반도체 산업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장비 쪽 회사 중에서 요새 새롭게 작년부터 한 게 뭐냐면 한화가 원래 태양광 설비나 기계 설비 잘해요. 그래서 한화가 반도체 공정을 만들기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을 만들어요, 지금 장비를. 그 정도로 소위 수익성이 생각이 되는 거죠. 대기업 같은 데서도 실제로. 기존의 대기업도 다 보였죠? 이렇게 생산만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거가 아니고 실제 이런 산업까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할만하겠다. 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말하자면 반도체가 크게 말씀드린 제조업이다. 그러려고 치면은 그 다음에 화학 산업에 가깝다. 그래서 화학 물질과 장치를 다 만들어야 된다. 이게 엄청나게 원가가 비싸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다 국산화가 돼야 우리나라의 실제 전체적인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의 둥둥 떠 있는 거예요. 물가에 청동구리가 있는 거랑 똑같아요. 청동구리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근데 물길이 안 도와줘. 장비 안 팔아. 이건 꽝이에요. 소재 안 팔겠어. 일본에서 이렇게 드러나요. 그러면은 국산화 하긴 했지만 어렵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굴뚝산업, 첨단산업 이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소재 부품 장비에 제가 작년에 컨설팅하면서 했던 건데 이 정도 수준, 30% 후반대 정도가 현재 국산화가 가능한 정도입니다. 핵심 정보가, 핵심 설비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해왔어요. 급격히 발달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할 일이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강의한 지 한 30분 정도 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적으로 조그맣게 만들다. 조그맣게 만드는 게 가장 좋다. 그게 원가도 떨어진다. 계속적으로 성능은 좋아진다. 이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줄어든다라고 하는 걸 보실 것 같습니다. 딴 건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조그맣게 만들어야 된다. 소용량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걸 하려고 치면 뭐다? 계속적으로 조그맣게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러려고 치면은 미세한 화학 물질도 필요하고 반응도 필요하다.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것들이 필요가 되고요. 아까 뭐 ESG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그래서 소위 환경이다 이럴 때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제 반도체 제품이 조그매지면 저전력인 거죠. 저전력. 친환경 반도체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 제조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제조에서 이 ESG를 달성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환경 ESG, 그 다음에 생산에 대한 ESG가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가 당면한 건 특히 단데 특히 한국에서는 바로 ESG의 생산 제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죠. 그건 굉장히 저도 이제 1년 반 정도 컨설팅 하면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그 정도로 엄청난 수많은 설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대에 2천억짜리 설비에서 반도체 장비가 5만 대 정도 있어요. 삼성에. 5만 대 장비가 다 일일이 점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내부에 어떻게 ESG 시스템을 만들 것이냐. 그래서 자동적으로 온실가스를 측정하고 자동적으로 뭐 감축량을 측정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화두입니다. 내부에서는. 이건 또 다른 형태의 고용이에요. 그 정도로 현재 IT라고 하는 기반을 통해서 ESG의 실제 데이터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뭐 알리백 이런 것들은 더 이제 우리나라 삼성 벗어난 문제죠.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거 차지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하면은 이 체계를 갖추어서 명확한 리포트를 통해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왜 그렇죠? 화학 반응기라 그랬어요. 화학 물질이 들어가면은 반응이 일어나죠. 나머지 배출물이 나오죠. 그럼 요것들이 결국히 인앤아웃이 나와야겠죠. 그게 근데 손으로 씁니까? 아니죠. 정보를 만들어야겠죠.
그거를 하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작업입니다. 지금은. 네, 그게 지금 그나마 삼성이 앞서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쪽의 일들이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은. 왜냐면 글로벌 회사에서 뭐 와가지고 실수도 하겠지만 정보를 다 보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뛰어난 엔지니어들은 거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온실가스를 줄일까, 이런 걸 줄일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그렇게 말하자면 생산 중심의 하나가 있고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거가 있다. 두 가지가 ESG 방향이 있는 거는 참고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적으로 설계도를 제한되면 반도체의 미세화, 집적화, 발달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께서 한 번 정도 오늘 반도체 수업 들으셨으면은 모임이 있었으면은 무어의 법칙 정도는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어가 누구냐면요,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한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가 인텔 회사. 여러분 뭐 나다 했던 거 아시죠? 인텔 인사이드. 거기 인텔 인사이드에서 무어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던 그 중에 창업자가 한 명이 고든 무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1960년도 정도에 그냥 전화 인터뷰를 했어요. 반도체 기술을 보니까 1년에 한 1년 반 정도에 2배씩 뭔가 성능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라고 그냥 인터뷰했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법칙이 돼버려가지고. 네. 반도체 용량을 계속적으로 2배씩 증가해 왔습니다. 이렇게. 근데 요거는 뭐냐면요, 반도체인들의 눈물입니다. 근데 이건 제 얘기가, 제 워딩이 아니라, 이거는 뭐 어디 교수가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냥 말이 그랬던 것도 저도 강의할 때 얘기합니다. 이거 뭐냐? 소위 여러분이 아시는 태양의 노래처럼 피땀 눈물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 여기 점 하나 찍으려고, 여기 점 하나 찍으려고 저도 이제 야간을 그랬었거든요. 여기 다 뭐다? 법칙이 아니라 여기에 반도체 제조회사, 설계자, 소재, 부품, 장비가 다 모여서 하나 찍고 점 하나 찍고 올해 하나 개발 하나 했네. 내년 다시 시작이지? 휴가 잠깐 갔다가 다시 개발하고 했던 노력의 산물입니다. 법칙이라고 만들어진 것 뿐이지. 그래서 실제로 2017년 이후로 무의 법칙은 없습니다. 지켜지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들이 우리가 그동안 선형적으로 발전했다고 귀납적으로 생각한 것 뿐입니다. 여기다 들어가려고 사람이 다 계속 갈아넣은 거지, 이렇게 막. 갈아 넣었다가 만들었던 건데 지금은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법칙이 있었고 반도체 발달을 엄청나게 이끌었지만 반도체 발달에 따라서 산업의 변화도 많이 이끌었지만 그것들이 실제로 어떤 자연 발생적인 법칙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것들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단계 기술이 이끌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제 조금 마음 편해지셨죠? 이게 약간 어려운 내용 지나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보시면은 그 내부의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 사실 반도체 기술은 어떻게 됐냐? 계속적으로 수많은 투자비. 지금 삼성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30년간 투자온 비용이 수백조 원이 넘죠. 현재 라인 하나, 평택의 P3 라인이라고 있어요. 거기 하나 짓는데 40조 원 정도 돈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중에 3분의 2가 장비값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20%만 30%만 뛰어와도 엄청난 매출이죠. 혹시 여러분들 반도체 장비회사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회사 이름, 반도체 장비회사. 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장비회사 말씀하신 거 맞고 ASML이 아까 말씀드린 장비 한 대 2천억짜리. 우리 안 팔래요? 이러고 있습니다. 삼성이 갑이잖아요. 삼성 라인에 그 장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삼성 라인에서 삼성 엔지니어가 ASML 설비를 자기 샀잖아요. 근데 테스트 해볼게요. 그러면 생각해볼게요. 이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비니까 유지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원래 유지 관리 비용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어떤 거 했는지 나오겠죠. 인건비랑 포함해서. 나오는데 ASML은 턴키라고 그래서 그냥 청구서에 밀어요. 주세요. 확인도 못 합니다. 그냥 줘야 돼요. 근데 그건 뭐죠? 그게 비즈니스겠죠. 비즈니스 내고잖아요. 그 정도로 비밀로 하고 그 정도로 안 가르쳐줘도 사야 되는 거예요. 네. 거기서 그래서 ASML 같은 거 주가를 보시면요. 장비판 비용도 있지만 서비스 비용이 이익률이랑 비슷해요. 매출이 60% 정도가 장비판 거예요. 30%가 서비스 비용입니다. 대박이에요.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여기를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없는데.
국내 회사 중에서 세메스라는 회사가 장비 회사가 가장 큰데요. 삼성의 이제 자회사죠. 거기 같은 경우가 같이 장비를 만드는데, 같은 형태를 만드는데, 거기보다 15년 늦어 있습니다. 딴 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거 있지만, 국내 회사의 큰 회사는 여러분 혹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원익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원익 IPS, 뭐, 테스, 뭐, 유진테크,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글로벌리 봤을 때 거의 95% 수준 정도 돼요. 뒤에 장표가 나오긴 하는데. 근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설계도를 입힌다고 하는 뭐 이런 공정이 있는데요. 그런 공정 장비는 그 회사 말고는 어느도 못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일본 못 따라가고 다 못 따라가요. 그 이유가 그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장비가 뭐냐면 빛을 활용한 장비거든요. 빛이라고 하는 게 뭐가 필요하면 렌즈가 필요하죠. 여러분 쓰시는 렌즈 중에 칼자 엣지 렌즈 많이 쓰잖아요. 칼자 엣지라고 있죠. 그 반도체 장비에 들어갈 렌즈도 그 회사가 만든대요. 그러니까 걔네가 이렇게 협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 다 비밀인 거예요. 이렇게. 렌즈 들이게 만들어? 근데 걔네가 렌즈를 얼마 만들었죠? 500년 동안 만들었죠, 렌즈를. 네. 그 회사의 노하우들이 막 있는 상태고, 그걸 다 결합해가지고 만드는 장비가 지금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긴 하지만 하루 이틀 되는 건 아니다. 예. 근데 그건 특별한 것이고, 다른 것들은 우리나라가 되게 빨리 쫓아왔습니다, 지금.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것도 있었지만, 반도체 신조라고 그래서 혹시 뭐 어디서 보신 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도 신입사원 때, 뭐 저도 16년 전에 신입사원이었지만, 그때 이거 다 외웠습니다, 이렇게. 예,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 부담스럽죠, 지금. 그래서 근데, 다음 달에 제가 뭐 책이 하나 나오는데, 이쪽 관련 책이 나오는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작년에 요 신조를 재해석했어요. 예, 어떻게 했냐면, 안 되는 생각을 버리는 게 좋은데, 처음에 분석을 하자. 진짜 안 되는 건지 되는 건지. 미리 파악하자라는 거죠. 그런 것들로 좀 바꿨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바꾸는 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정도까지 엄청난 돈이 많이 들었고요. 여기에는 누가 그래서 주인공이냐, 누가 잘했느냐 봤을 때 초기 시작은 분명히 경영자의 의사결정이 있던 건 당연합니다. 그건 맞는 건 맞고요. 근데 의사결정 말 한마디로 과연 그렇게 된 거냐. 말하자면 반도체 라인을 처음 지었을 때가 84년 정도 되는데요. 그때의 기사가 났어요. 아니 그거 지으려고 치면요 1년 반 걸려요. 라고 하는 기사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6개월 만에 지었죠. 여러분 그거 들으면 어떠죠? 슬퍼져 이제. 슬퍼 이제. 그 정도로 우리 선배님들 엄청나게 노력을 해온 거예요. 네. 삼성 반도체 모임이 반사문화 모임이 있어요. 그분 1세대 분들이 이제 70대 정도 왔다 갔다 하시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제 선배들이 60대한테 이제 턴을 넘겨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모임에 나가고 있는데 그분들은 진짜로 그 설비가 들어오려고 치면은 뭐 길을 평탄하기 위해서 밤새가지고 잔돌 작업을 해가지고 길을 평탄화한다든지 보통 1년에 4일 쉬었죠. 4일 쉬고 그런 엄청난 형태의 노동 강도를 가지고 상상도 못하는 형태의 공기 단축과 병행 개발이라고 하는 걸 진행했죠. 병행이 뭐죠? 딴 나라보다 우리가 5년 늦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딴 나라는 1년에 하나씩 만들잖아. 우리는 1년에 2개씩 만들자. 근데 2개씩 누가 만들어요? 사람들 다 만든 거죠. 네. 엄청난 노동의 현장이긴 합니다. 근데 그건 뭐 그때 우리나라의 그 분들의 엄청난 노력한 거는 너무 존중하고 중요할 만합니다. 저도 이제 다른 비즈니스로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그 앞세대 분, 제 아버지 세대들이야 이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60년대 우리 386 우리 선배들이 했었던 그런 것들을 좀 자료화하거나 문자화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노하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한 작업인 것 같아서 제가 좀 그쪽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네. 그렇게 하여튼 사람이 있었고 수많은 투자가 있었다. 이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 반도체 역사라고 하는 게 이 정도 키워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년인데요. 첫 번째 동경선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병철 회장이 구상을 한 겁니다. 여러저러 사람 듣고요. 사람 듣고 나서 반도체 해야겠다라고 했던 선언이 분명히 있었었고요. 근데 하자마자 잘 되긴 했는데 반덤핑이라고 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반덤핑이 뭐죠? 미국이 일본을 눌렀어요. 이렇게 플라자 회담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일본의 환율을 갑자기 2배로 올려버렸죠. 그러면서 가격이 엄청 뛰면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거의 꼬꾸라집니다. 근데 그 빈틈을 한국이 착 터져나가요.
예, 그래가지고 갑자기 일본이 그때 메모리 만들었거든요. 메모리 만들던 거 한국이 살짝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일본 약간 보니까 미국이 짜증나는 거예요. 이거 또 일본 죽여놨더니 미국한테 또 덤비려고 그러네? 그러면서 반덤핑이라고 하는 거를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삼성의 이용률이 팍 떨어져요. 그래서 그때 망한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걸 또 이겨내고 이제 D램의 넘버원이 된 게 1993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뺏긴 적이 없어요. 독하죠. 너무 독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이걸 30년 한 번도 안 빼놓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컨설팅 할 때 삼성 들어가 봤더니 이만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30년 함께 메모리 1등 했는데 뭐 써 있었습니다. 예. 영광이기도 한데 굉장히 대단한 거긴 하고요. 예. 힘들었던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IMF를 맞았죠. 근데 이때 IMF라고 산업의 휘청거림보다는 이때 고용의 형태가 되게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게 있냐면 실제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때 생산했던 소위 그때는 여직원들이 많아졌습니다. 생산직 여사원들과 설비 엔지니어라고 하는 형태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거의 절반이 나가게 됩니다. 네, 절반이 나가게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근데 그 형태의 고용 형태가 계속적으로 그때부터 해가지고 어떤 걸 바뀌었냐. 예전에 삼성이 다 했어요, 일을. 삼성이 모든 일을 다 했는데 이때부터 뭐 했죠? 외주를 주기 시작했죠. 외주. 위험한 물질 같은 거는 딴 회사에서 하세요. 위험한 청소 같은 거 딴 회사에서 하세요. 이런 것들이 외주가, 근데 삼성뿐만 아니라 1996년도에 그 김영삼 정부에서 있었던 노동법 때문에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되면서 실제 고용 형태가 많이 달라지기도 시작하고요. IMF라고 하는 게. 근데 그런 형태를 삼성은 너무 잘 활용했습니다. 솔직히. 그러면서 갑자기 IMF 시간 중에 시대 중에서 사람들 많이 잘랐는데 나중에 너무 잘라가지고요. 실제 재입사시킵니다. 실제로. 예. 너무 사람이 너무 갑자기 필요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중에 우리나라만 경기가 안 좋았지. 미국 같은 경우는 뭐죠? 2001년도에 소위 IT 버블 터지기까지 엄청나게 커집니다. 산업이. 반도체가 너무 비싸져요. 그래서 그때 졌던 빚 다 갚고 돈 엄청 법니다. 그러면서 삼성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특별 보너스가 나오죠. 임직원들은 그걸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는 게 넘버원이 됩니다. 네, 여기 있었었고요. 이게 2003년이고, 그다음에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 거 뭐냐? 2008년도에 메모리 회사들끼리 이제 뭐냐? 너죽자가 된 거죠. 치킨 게임 뭐냐면은 같은 레일에서 차들이 쭉 달려와요. 누가 너 비껴나와냐? 둘 다 죽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네들이 판가를 낮추는 거죠. 생산 원가가 하나 2불이에요? 그걸 1.5불 낮춥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얘보다 버틸 수 있는 회사 버티는 회사 남고, 나머지 망하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회사 7개 회사가 있다가 3개로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삼성과 하이닉스, 그때 남았던 건 도시반대예요. 마이크론 좀 쳐졌었고, 그 세 회사가 이익을 과점 형태로 나눠 먹게 돼 있죠. 네, 그 치킨 게임이 지난 다음에 엄청나게 최대 실적을 가지게 됩니다. 네, 이런 형태까지 되게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후에는 어떻게 됐죠? 클라우드 서비스. 여러분들 그 구글 드라이브 같은 거 이제 가입하면 어떻게 15기가 주고 네이버 클라우드 있잖아요. 그게 다 어디 있죠? 여러분 꿈속에 있는 게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에 삼성 하이닉스 메모리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형태 IT 기술의 정보의 총량이 엄청나게 늘면서 수요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나 특히 하이닉스는 규모가 작으니까 그때 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이 30%였습니다. 제조업 영업은 30%는 말도 안 되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이닉스가 신입사원이 10,000명인데, 전체 임직원이 10,000명인데 신입사원을 1,600명을 뽑았었어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고용을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뒤에 나오는 게 요즘은 뭐였죠? 요즘은 뭐였냐면 코로나 비대면 때문에 또 수요가 늘었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생산을 많이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다가 이제 좀 안 좋아졌죠, 많이. 전자 수요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불황도 있고요. 그런 형태가 되긴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도체의 산업은 쭉 발달했고, 거기에 이 정도 키워드 정도는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있는 상태죠. 근데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발달해 왔으나 보시다시피 최첨단 기술 확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줄여나가는 기술을 하려고 하면, 말하자면 미세화 기술이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소부장이라고 했을 때 기억하시고 장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장비라고 하는 게 말씀드린 장비가 되게 중요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회사는 보자면 ASML 여기 보이시죠? 좀 작지만 ASML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라고 전체 글로벌 장비 회사 중에 1등인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많이 써봤는데 좋습니다.
확실히 잘 돼요. 좋습니다. 잘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정말 잘하는 게 뭐냐면은 절대 자기의 노하우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대단합니다. 딴 데는 조금이라도 흘리는 거라도 있는데 어플라이드 이쪽은 정말 소위 카피레이터라고 하는 권한이 강합니다. 그 정도 잘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게 회사들 다 뭐죠? 미국, 네덜란드, 미국, 일본. 이런 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고, 국내 회사에서는 말씀드린다시피 세메스라는 회사가 좀 잘해요. 그 다음에 원익 IPS라는 회사도 잘합니다. 이 회사들은 지금 원익 같은 경우는 뭐 매출이 굉장히 크죠. 거의 제가 알기로는 4조가 넘죠. 굉장히 큰 회사가 됐고, 지금 여기 기술력 같은 경우는 이 경쟁사가 말씀드렸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거든요. 여기하고 거의 90% 이상 수준 거의 동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있죠. 반도체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게 반도체를 만들려고 치면 이 공정 장비죠. 좀 약간 들어가면은 장비를 지금 같은 경우는 900번 정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말씀드렸던 웨이퍼 덩어리 실리콘 있죠? 요거를 이 반응기죠. 화학 반응기를 900번 정도 지나가야 만들어지는데 그 900번마다의 스텝 조건이겠죠. 그 조건마다 장비가 다 있겠죠. 그런 거 있을 때 원래 대부분 외산이었는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원익 IPS라는 설비가 외선을 제치고 첫 번째 조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A 조건, B 조건이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조건 된 게 원익 IPS입니다. 굉장히 큰 쾌거긴 하죠. 그런 것들 점점 늘려가는 게 이제 국내든 뭐 삼성은 왜 좋죠? 삼성은 외국 회사만 있으면 가격 내고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국산화하면 좋겠고 품질 놓으면 좋겠지만은 삼성 같은 입장에서 뭐죠? 둘 중에 골라야 깎기라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그 장난치는 건 안 되긴 하지만 잘못된 거긴 하지만 그 정도로 기술력이 올라와야 다양한 형태의 산업에 대해서 이익이 많이 날 수 있겠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잠깐 보시면 여기 아까 말씀드린 ASML 글자는 보이긴 하시죠? 여기 ASML 있죠? 여기서 보시면 노광이라고 하는 설계도 하는 작업이 국내 기술 수준이 10%라고 너무 냉정하게 써놨죠. 딴 데 90% 가까이 있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양착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쪽 소부장업 회사의 가장 큰 어려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이직을 너무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냥 내부 말씀드리면은, 연봉 체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삼성이 100이에요, 만약에. 삼성 하이닉스 100이에요. 그러면 장비사가 90이에요. 그럼 소재나 부품사가 85나 80이에요. 그럼 여기 사람이 들어가요? 그럼 6개월 있다가 여기로 이직을 갑니다. 여기 있던 사람이 1년 있다가 여기로 이직을 해요. 신입사원 이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제도상으로도 개선할 필요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인간의 자유로운 어떤 형태의 뭐랄까, 이직에 대한 자율성을 뭐 막을 수는 없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를 보존해 주거나 이런 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예전 정부에서 했던 게 그거 아시겠지만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 뭐 했죠? 임금에 플러스 알파를 줬었죠. 그런 정책 같은 게 솔직히 기업이 너무 중요해요. 물론 이제 기업에서 열심히 해야겠죠. 근데 저도 이제 원액이나 이런 강의 많이 가는데 저도 미안했던 게 제 강의 듣던 친구들이 삼성 이직해 있고 막 이래요. 약간 미안한 거예요, 이렇게 느낌이. 근데 그게 현재 현실입니다. 왜냐면 연봉체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 정도로 먹겠습니까? 그게 이익률 비율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이익률 비율을 조정하는 게 결론적으로 되게 큰 답이긴 합니다. 근데 그걸 또 어떻게 쉽게 조정하겠습니까? 아마서도. 그런 것들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현재 이렇게 된 것도 실제 뭐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사라고 하는 게 잘 되어 왔지만, 몇 번 메모리 중심이었죠. 메모리라고 하는 중심이었는데, 실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것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겠다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원 쪽은 아니지만 그 용인에 삼성이 예전에 기흥이 있었고 지금도 있잖아요. 기흥에 작년 8월 정도에, 뭐 NRD라고 해서 New R&D, 저도 거기 출신인데 NRD라고 하는 거에 언더바 K를 세웠어요. 기흥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여기 뭐 만드냐? 시스템 반도체 중심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연구소를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그게 우리나라 목숨 줄인 건 맞아요. 메모리 하나로 했다가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저러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쪽이라고 하는 것들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들을만 하셨어요? 정리했던 거 앞에 잠깐 돌아보게 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라고 하는 게 전자산업에 따라서 계속 발전해 왔었다. 그거에 기틀이 됐었다. 근데 전자산업 만드는 그 정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떠 있는 게 아니라 물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제조업이다.
제조업이라고 하는 걸 한마디로 더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화학산업일 수도 있다. 그래서 소재와 부품 장비라고 하는 게 있어야, 이 후방이 있어야 전방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와 설계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그동안 후방 산업을 계속적으로 4억이 급급할 때까지 사왔었는데 2000년 초반부터 열심히 초석을 다져왔고 2010년 이후로부터는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여전히 여전히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거의 가장 큰 효과를 한번 말씀드리면 얘네들이 화학산업이고 기계산업이다 보니까 효과가 커요. 파급 효과가. 아까 말씀드린 데 뭐죠? 소재 산업에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제약회사, 식품사거든요. 그러면 그 원리만 알고 있으면 식품도 해도 되고요. 제약도 해도 되고 바이오도 다 해도 되는 거예요. 소재를. 근데 기계장치 잘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기계장치 원리를 가지고 정밀 가공할 수 있으니까 딴 데 다 연결될 수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게 뿌리 산업이고 이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게 그냥 소위 디폴트로 돈이 나가는 겁니다. 뭘 만들 때. 삼성에서 라인 만들어야 돼요? 그만 몇 프로 정도는 아예 건들지 못해. 그냥 다 나가는 거예요. 외산으로 그냥. 당연한 줄 아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소위 이제 뭐 뿌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죠. 기계 산업, 화학 관련된 산업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왔는데 그래 불구하고 40년 동안 아직 계속적으로 급격히 엄청난 발전을 해왔고 돈 많이 벌어왔다.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나가려고 치면은 시스템 반도체도 잘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람들도 다시금 한 번씩 열심히 했던 거에서 또 다른 형태의 일하는 방식들도 많이 필요한 것 같다. 정도까지가 역사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정리하는 이제부터 이제 요거 말씀드리고 이제 전쟁 말씀드리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금 딱 약 1시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딱 시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을만 하세요? 괜찮으세요? 네,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역시 수원하는 대단한 분들만 이 어려운 걸 이렇게 들어주시는 게. 네. 이제부터 요거 간단히 한두 장 정도만 진행하고 이제 전쟁 들어가서. 근데 전쟁은 말씀드린 대로 전쟁입니다. 지금 전쟁 산업인 거고 여러분들이 뉴스로 많이 접하시긴 할 거예요. 그것들 같이 얘기도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기존에 메모리 중심, 그 다음에 설계, 제조, 소부장에서 제조 중심이라는 걸로 했었다가 지금 어떻게 된다? 전반적인 생태계로서 글로벌 넘버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는 같은 경우가 이번 정보긴 하지만은 실제 반도체 인력들이 17만 명 정도가 필요하다. 이건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고. 근데 그게 아주 유능하다, 이런 건, 유능하다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지만, 그런 학력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전체 모든 학력이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수원 하이테크 있죠? 옛날 8달공고였다가 수원 하이테크 있죠? 거기가 이제 제 옛날 상사였던 분이 교장을 했었어요. 지난번까지. 지금은 LG 디스플레이 쪽 상무했던 분이 교장하고 있는데, 물론 산업기가 꼭 다 한다는 필요, 적절하지 않지만, 거기 같은 경우도 설비 엔지니어, 고등학교 나와 설비 엔지니어 되게 많이 입사를 했었습니다. 180명의 정원인데 55명 정도 삼성은 들어갔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친구들이 들어와서 갖고 있는 학력차는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손소는 된다면,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기업하시는 분 있으면 이 친구는 굉장히 애들 좋습니다. 소위 마이스터고의 친구들이죠. 굉장히 애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저도 이제 어쩌다 보니까 마이스터고 1, 2기 담당자였는데 학교에서 엄청난 교육을 시킵니다. 니네가 소위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학력 차별이나 아니면 혹은 능력 중심을 니네가 만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걸로 시키고 기숙학교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준비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강의하고 그러거든요. 가가지고. 그러니까 산업이랑 연결을 많이 하려고 해서 굉장히 많이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기업하시는 분 있으면은 그쪽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저임금에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사람이 필요하다. 지금은. 왜냐면 말씀드린 대로 설계라고 하는 똑똑한 애들도 있어야겠지만 제조도 있어야겠지만 소재 부품 장비를 관리하는 애들도 있어야겠죠. 사람들도. 그러니까 엄청난 고용이 일으킨다. 이거를 포함해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제조라고 하는 라인을 운영함에 있어서 삼성전자 임직원 5만 명이지만 거기에 연관되어진 업체, 일용직, 식당, 한밭집 생각하면은 엄청나거든요. 진짜. 뒤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분 평택이 삼성 짓고 있잖아요. 삼성중공업 비롯한 거제 쪽에 있었던 소위 조선소에 있었던 분들이 80%가 다 거기가 있습니다. 왜냐면 반도체 라인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다 뭐예요? 화학물질이잖아요. 그럼 배관 짓고 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납땜하고 있었던 분이 실력자들이 다 80%다 거기가 있어요.
거기 지금 길이 엄청 막힙니다.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정도로 산업 유발 효과가 너무 커요. 반도체를 제조한다는 것. 네, 그런 것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급격히 발달하긴 했지만 이게 순위입니다. 반도체 만들어도 순위인데 계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제 패권 쪽으로 들어가야겠죠. 여러 가지 이제 한번 크게 말씀드릴 게 기술에 대한 거, 안보에 대한 거, 경제에 대한 거 세 가지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은 반도체라고 하는 게 계속 말씀해 주신 대로 IT라고 하는 거죠. 전자산업이라고 발달의 가장 중요한 두뇌입니다. 두뇌. 두뇌가 되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겠다. 이런 느낌이 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율주행차가 나와요. 만약에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의 경쟁 상대가 로봇 청소기일 수 있습니다. 그쵸? 로봇 청소기가 뭐죠? IT 제품에 바퀴가 달려있는 거죠. 자율주행차 뭐죠? IT 제품에 바퀴가 달려있어요. 네, 말하자면 IT라고 하는 정보체계는 기존의 산업 생태계를 완전히 뭉갤 수 있습니다. 뭉갠다는 단어를 적절하지 않고 달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건 전화기가 아니죠? 여기 뭐죠? IT 칩에다가 모뎀이라고 하는 통신소가 난 거죠. 그래서 ICT가 된 거죠. 네,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차 뭐죠? 여기에다가 모빌리티, 바퀴를 달면 바이크, 그다음에 로봇 청소기, 여기다가 바퀴 달면 로봇 청소기. 네, 지금 여러분 엔진이 필요 없는데, 지금 모터인데 굳이 자동차가 지금처럼 생길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면 컨트롤이야 IT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 동력은 모터가 하는 것이고 네, 이런 형태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산업 생태계가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뭐 아시다시피 현재는 우리나라 또 이제 많이 우리나라 포함해서 너무나도 급격히 팽창됐던 코로나 전국 이후에 어려워지면서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맞으면 이 돈 없어졌으니까 어디 투자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혈안이 됐죠. 기업들이나 국가에서도. 그런 거에서 결국에는 반도체 쪽에 안 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게 됐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그간의 반도체라고 하는 걸 다시 보시다시피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분의 영상은 보실만한데 그간에 어떻게 했냐. 소위 여기 보시면 빵이라고 그래가지고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테슬라라고 해서 이쪽이 뭐죠? 소위 빅테크 기업들이죠. 굉장히 큰 기업들이 소위 소프트웨어 회사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지? 이 회사들이 이쪽에 있는 반도체를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빅테크를 일으킨 거죠. 네, 근데 그걸 좀 확장하다 보면 이제 우리 반도체를 배우셨으니까 요 두 개, 이 전자산업에 있는 강자들 있는 게 아니라 뭘 보셔야 되냐? 얘네를 만든 거 뭐 있죠? 아래에 소재, 부품, 장비가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그걸 보시게 되면 어떻게 했죠? 예전에는 미국이 설계를 합니다. 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일본이 아시아에서 좀 더 발전을 빨리 해서 소재라고 하는 장비를 많이 만들었어요. 요걸 통해서 요거를 사는 거죠. 그래서 한국과 대만에서 요거를 가지고 이 두 가지 가지고 생산을 많이 했어요. 반도체 칩을 생산하면 어떻게 했죠? 전자제품이라고 IT 기기는 중국에서 마지막으로 조립을 해가지고 팔게 된 거죠. 자기가 소비하든지. 이런 형태의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SCM 되다가 이제는 점점 끊기고 있는 거죠. 끊겨지고 있다. 근데 끊겨지고 있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뭐 더 잘 아시겠지만은 요즘 뉴스상에 본 것처럼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지금은. 예, 이게 다시 회복될까? 잘 모르겠다. 예, 근데 이걸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게 우리한테 불리한가? 이거 잘 모르겠다. 인 겁니다. 예. 뭐 저는 이제 뭐 업계 내부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기술력 뛰어나면 결국에 이길 거야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그 기술 뛰어나라고 하는 게 거의 뭐 이렇게 막 한국 대만 도찐객지의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기술력이 뛰어나면 성공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이런 형태의 소위 이념체계나 소위 이제 어떤 경쟁체적인 상관없이 빙빙빙 돌았던 형태의 이익률에 대해서 서로 이익할 수 있던 이 무역체계가 만만치 않겠다라는 거가 현재 상황인 건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도 아시다시피 요새 정부에서도 뭐 여러저런 의견도 많게 있지만은 소위 이런 거죠. 이쪽에 서방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일본 쪽이랑 연결이 많이 되면서 어떻게 됐죠? 소위 이제 기술 내 독립적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이걸 통해서 벌 수 있는 경제라고 하는 것들을 안보의 내부로 넘어오는 게 있죠. 미국인들은 간단하죠. IT 제품이 뭐야? 정보 산업이잖아. 근데 정보가 뭘 움직여? 군대를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군대라고 하는 게 곧 IT 기업이잖아. IT 산업이니까 IT라고 하는 게 분명히 안보에 맞잖아. 그러니까 니네 우리 편이야? 그럼 우리 안보로 들어와야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2년 전에 트럼프가 뭐 했죠? 소위 얘기해서 화웨이라는 데에서 바로 과세를 크게 매겼죠. 왜냐하면 화웨이가 소프트웨어 우리 걸 넘봐? 이런 느낌인 거죠. 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좀 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항상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아니 소프트웨어 쪽이 더 가깝다고 친다면 거기는 백도어라 그래서 개발한 사람 무조건 다 들어가서 뭔가 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다 막아야 되는 생각하는 거죠. 예. 근데 거기 기반이 뭐겠죠? 바로 반도체 기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든 기술의 발달은 IT 산업이든 모든 기술의 발달은 결국에는 가장 초기에는 국가 단위에서 한 게 맞습니다. 아시죠? 인터넷도 국가가 개발했어요. 여러분 가장 뛰어난 딥러닝 어디 있냐면요. 미사일 체계에 있습니다. 미사일 체계 여전히. 산업 체계 이거 아니에요. 미사일 체계가 훨씬 더 엄청나게 미세하고 대단합니다. 가장 비싼 반도체? 당연히 무기 체계에 들어가 있죠. 네, 가장 좋은 거 다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근데 그거는 지금 국가 단위로 만들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계속 미국에서 막아왔지만 그게 계속 뚫리려고 하는 상태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꼭 그래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 것들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후에 제가 자료를 다시 드릴 때 이게 한 달 전에 있었던 최종원 학술 포럼이라고 해서 SK에서 돈을 내가지고 그 학술 세계 같은 걸 좀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3시간 정도 강의되는 건데 유명한 분들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였는데 주로 근데 이때 나왔던 분들은 미국 교수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교수들 이렇게 모였던 거였는데 여기서 강조했던 건 뭐냐? 반도체 대전환이다. 기존에는 산업 연계했는데 끊어지고 있다. 기술 변화라고 하는 게 IT가 너무 중요해졌어. IT 때문에 기술이 다 개방될 수 있어. 이런 거에 대한 변화가 있다는 것이고 지역이 끊기고 있어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전에 개방하고 열었다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링크도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하는 것들인 것이죠. 이 상황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중 갈등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미중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 뉴스에서 많이 보시니까 현재 아주 디테일한 상황 같은 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 대련에 SK 하이닉스가 인텔에서 샀던 공장이 있어요. 메모리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게 10조 원 정도로 샀거든요. 제 친한 분이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 거기에서 인텔이니까 회사가 미국 사람이 있겠죠? 그 다음에 중국 사람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이 중국의 장비를 막자마자 인텔에 있는 미국 사람 다 빠졌어요.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은 인텔 개발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중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로 다 이직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글로벌 사람만 남아있어요. 말하자면은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거꾸로 보자면 당연히 생각해 보시면 중국에 미국 장비가 안 들어간다? 그럼 우리나라한테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것도 멍청하게 다 안 할게요 선언해버리면 끝이긴 한데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 반도체 공장이 삼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 중국의 서안에 삼성 공장이 큰 게 있죠. 시안에. 그 다음에 어디 있냐? 저기 어디야? 충칭에도 있고요. 아까 말씀 대련에도 있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요만큼 있는데 그거 거기만 있을까요? 아니죠. 관련된 소부전사 다 같이 있겠죠. 협력사들이. 근데 여기가 미국은 미국 장비 다 막았어요. 예를 들면. 근데 우리나라 장비가 중가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허가를 받은 미국 장비를 우리가 다 바꿀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솔직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정책적으로 뭔가 들어오게 된다면 만만치 않을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원익 IPS라는 회사가 중국에 매출하는 양도 꽤 됩니다. 물론 중국의 삼성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꽤 있죠. 중국의 반도체 기업은 우리나라보다 보통 한 3년 정도 뒤져 있습니다. 기술력 정도로 봤을 때. 근데 3년, 2년이 만만한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닉스와 한국과 대만이 이 정도에 있으면 앞에 있으면 인텔이 여보다 한 1년, 2년 이 정도 뒤져 있어요. 중국이 요거보다 1년 정도 더 뒤져 있어요. 물론 이 차이가 많이 나긴 합니다. 근데 이 차이를 계속적으로 확 좁히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대만 사람들이 다 근면하거든요. 여러분 대만의 TSMC가 연봉이 낮아요. 근데 TSMC는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대만 사람밖에 안 뽑아요. 특히 한국 사람 전혀 안 뽑습니다. 거기는 아주 그냥 자국에서 그냥 반도체 관련된 지원을 그냥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 한국과 대만이라는 나라의 인적 자본 능력들이 엄청나가지고 앞서 있는 그 기술력을 한 텀에 따라잡을 수는 없겠지만 반면에 그 제조 기술력 아니더라도 장비나 소재를 현재 중국이 미국의 수출을 미국 걸 못 산다. 굉장히 기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잘만 하면이죠. 괜히 인력 바칠 필요도 없고 우리 안 팔게요라고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난리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메모리 회사가 있죠. 그게 이제 70%를 삼성과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데 30%를 마이크론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이크론 거를 지금 중국이 안 산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얘기했죠? 바이든이? 그러면 니네 삼성, 하이닉스 니네들 팔면 안 돼?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근데 이 세 회사의 기술력이 솔직히 지금 비슷합니다. 솔직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년 뒤졌다고 하는 건 시스템 반도체 생산 능력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메모리는 좀 비슷해요. 비슷한 거 맞고 그러니까 여기에 얘네들이 여기가 안 되면 여기가 다 팔릴 수 있는 거 더 가격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잘못하면 대박인데. 잘하는데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보시면 여기 보시면 미국, 중국, 일본이라고 하는 소위 이런 나라들이 재도약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고 여기서 어떻게 움직일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뭐 세대라고 했죠? 메모리 세대래요. 메모리. 메모리가 센 건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 다른 국가의 영향을 별로 안 받아요. 시스템 반도체는 뭐예요? 미국이 설계 안 되면 꽝이잖아요. 수주가 없어. 그럼 되겠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모든 전자제품의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장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속도 내는 데 제일 중요해요. 두 가지. 그럼 느려. 그럼 메모리에서 갖다 껴야 돼요. 아무 상관없이 메모리는 그냥 사야 돼요. 메모리라고 했던 방식이 지금은 많이 뭐 퇴출됐지만은 여전히 팔로가 많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다 그때에 말하자면 여기에는 반도체가 여기는 핸드폰용 반도체가 필요한 거고 어디에는 무슨 용 반도체가 필요한 거니까 그 제품의 최적화에 연결되어 있지만 거기에 속도 그다음에 저장하는 건 다 뭐다? 메모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지 않아요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팔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IT 산업만 좋아지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메모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를 국가 연결해서 할 배가 아니다. 어떻게든 간에 생산 방식이라고 하는 거, 서플라이 체인을 바꾸든지, 뭐 생산 공정을 바꾸기 어렵겠지만, 메모리 들어갈 수 있는 방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시작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시스템 반도체도 잘만 하면 어떻게 되죠? 설계도 아무나 오세요 하면 터지거든요. 잘 되는 거거든요. 이런 형태의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라고 하는 쪽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해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이제 이건 뭐 여러분들 이견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소위 이제 인류학 전공자, 인류학을 뭐 하는 거냐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만드는 쪽이 인류학이라는 학문인데요. 그럼 저 누구 만나겠어요? 옛날 선배들 만나고 그럴 거잖아요. 그럼 우리 선배들 뭐 임원나라도 다 퇴직하셨겠지만 퇴직하시는 분 않겠지만 소위 부장들 분들이 막 있으시잖아요. 그분들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데 중국 간다고 뭐라고 하면 되나 싶어요, 솔직히. 아니 내가 연봉 1억 5천 받다가 딴 데 가보면 오늘 5천도 못 받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자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뭐 생활 지원 해줄 거야? 우리나라 남아 있으면서? 근데 애매하거든요. 근데 뭐 중국 간다고 다 좋지는 않아요. 대부분 안 좋게 이제 거의 이제 그 착취당하고 오긴 오는데 실제로 삼성에 있는 하이닉스 임원 출신 분들이 중국에서 어떤 컨설팅을 하냐면 이 반도체 말씀드린 900개 공정 있다고 말씀드렸죠? 전체 만드는데 그거에 아주 핵심적인 패스가 있어요. 그거를 딱 셋업해주고 나옵니다. 뭐 이런 것도 막 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인력 유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저의 어떤 뭐 큰 방향 중에 하나가 그분들이 했던 그 노하우와 이런 방식들이 뭔가 좀 전수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 뭘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시도와 반복. 여러분 아시는 엔지니어링 방법이 뭐죠? 트라이 앤 에러를 엄청 많이 해왔던 결과거든요. 이러면 이렇게 해요. 그 개발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그 얘기해요. 그 선배가. 그 2008년에 개발했을 때 그 문제 있었어. 진짜 그 문제 발생합니다. 그런 게 쌓여가지고 소위 빠른 패스를 잡았던 게 한국의 급격한 발달의 노동력의 방식이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근데 써먹을 데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는 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예, 이 시니어 분들이, 시니어는 지금 100세 시대인데 몇 년을 더 살게 그랬는데, 예, 이렇게 이 세대의 정보 체계와 압축적으로 성공했던 것들을 무언가 전수나 자료화하는 게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 사람, 그분들 이해하는 데도 있어야 될 거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고민할 필요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딴 것도 있겠지만, 예, 그래서 인력이 갈등이 많이 심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해서 엄청난 법안들을 제시합니다.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되니까요. 되게 많은 투자가 발전들이 하고 있다. 예, 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 어떻게 우리나라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패권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뉴스 같은 건 많이 있으니까요.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이 무너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죠? 이제 우리가 반도체 산업 배웠으니까 디테일하게 보셔야죠. 설계, 제조, 소재 부품, 장비를 나눠야 되는 거죠. 이때 그 산업 분야마다 우리가 열을수록에 훨씬 더 이익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닫고 따로 할수록 그런 것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소제품 장비는 국내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좀 올라간 다음에 거꾸로 팔아야 돼요. 예를 들면. 아니면 이 정도 형태로 해가지고 중국에 팔 수도 있어야 돼요. 미국 장비를 안 쓴다는데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뭐 일본도 지금 미국 같은 편인데. 예,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엔진이 뛰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일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예. 하여튼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제조다. 그럼 제조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다시피 메모리라고 하는 거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파운드리, 그러니까 생산만 따로 하는 그 방식도 활용해서 한 번만 사이클 잘 타게 되면은 훨씬 더 비즈니스 커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단계마다 산업, 말씀 이제 여러분 배우셨으니까 전방 산업, 후방 산업 나누시고 설계, 제조, 소부장. 네. 부분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근데 이거를 껐도 잘못하다가 막 한쪽으로만 휘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만만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추가적 의견 주셔도 되고 나중에요 같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이제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무것도 안 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서부터 다양한 컨설팅을 진행하는데, 예를 들면요 경북에서는요, 경북에 뭐가 있냐면 웨이퍼 산업단지가 있어요. 웨이퍼가 이제 SK 실트론이라는 회사가 옛날에 LG 실트론이었다가 SK가 사가지고 거기가 있고, 예전에 LG 디스플레이 공장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소위 산업장치죠. 이쪽이 반도체 공정이라는 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 PT 같이 했던 게 뭐냐면은 경북도에 반도체 산업 전환으로 어떻게 할지를 제안 PT를 제가 했었어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도 있었습니다. 강원도는 이제 산업 기반은 많이 없는데 뭐였냐면 강원도에 우리가 대규모의 교육센터를 짓겠다. 이런 것도 제가 제안 PT 들어갔었어요. 같이. 무슨 얘기냐.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게 너무 몰리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어쨌든 다양한 산업 체계에서 동일하겠죠? 설계, 제조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요. 그러니까 원래 제조 기반이 꽤 있었던 경상도 지역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쪽은 다시금 그러한 화학산업과 기계산업을 통해서 반도체 장비도 만들고 소재 만들고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북 쪽에 같은 경우는 전라도 쪽에서는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냐면 여기는 광주를 중심으로 설계 쪽이 좀 강하려고 하는 게 좀 있어요. 그 다음에가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전북 익산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소재 회사, 가장 큰 회사가 생산기지 거기 지어놨어요. 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많이 사고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인천 쪽이나 경기도 쪽에 워낙에 가장 중심지긴 한데, 나눠서 말씀드리면 삼성이나 하이닉스처럼 웨이퍼 기반으로 해서 막 만드는 회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웨이퍼 만든 다음에 이걸 조립해가지고 여기 붙이는 게 있어요. 패키지라고 해서. 그쪽은 인천 쪽이 굉장히 키우고 있어요. 거기도 있지만 천안과 아산도 있기도 해서 각 지역에 관련된 비즈니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난리들이에요.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하겠다고. 네, 제안 PT 많이 있고요. 네, 여러분 아시면 K빌트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K빌트가 있어서 엄청나게 연관돼가지고 개념도가 많이 들어가 있다. 네,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약간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어쨌든 제가 수원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저 수원의 나누기 수원 같은 경우 광교에 저기는 이게 수도권에서 몇 안 되는 소위 반도체 공정을 직접 진행할 수 있는 그 연구 단지 같은 걸로 돼 있어요. 왜냐면 이제 생각하시겠죠? 연구 단지 아무렇게나 지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소재 부품 장비가 있어야 되고
걔네들이 독성이 있는 가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점검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돌리기가. 연수원이라고 짓는다고 했을 때 그 장치를 유지하는 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네.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반도체 공정은 미세하니까 소위 먼지가 없어야 되죠. 소위 얘기해서 거기가 어떻게 합니까? 클린이라고 해서 공조라고 계속적으로 엔진이 돌아가면서 공기 정화시켜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듭니다. 이게 그냥 무턱대고 지를 일은 아니에요. 근데 필요합니다. 이런 거는 솔직히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뉴스 나왔죠. 국가에서 22조 원인가 내가지고 각 지방 거점의 국립대학마다 연구실 같은 거 세운다고 나왔어요. 그게 뭐 전북대, 뭐 부산대 이렇게 됐을 거예요. 왜냐면 그건 어느 지자체 중심이나 펀딩이 안 되면 유지를 못 해요. 네, 그런 것들은 좀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일이 큽니다. 여기 서 있어, 여기 있죠. 반도체 선물 뭐 일자리 엘도라도 평택 해가지고 평택은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예, 평택에 삼성이 처음에 들어갔던 게 2016년, 17년 정도 될 텐데요. 써 있죠. 일용직 근로자 6만 명, 뭐 상위 10만 명, 뭐 엄청납니다. 예, 예, 이러면서 엄청나게 있네. 반도체 벨트가 만들어졌고, 예, 요새 여러분 뭐 경기도 쪽도 계속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경기도 여기 써 있어요. 2030 세계 최대 반도체 중심지 목표로 혁신 전략 추진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계속 그 정책 발표를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들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쪽 자료 인용하기도 하고 관련된 모임도 나간 적도 있고 요거 연결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뭐 이렇게 얼마 전에 나왔죠, 여러분. 용인시 발전해가지고 엘벨트 나왔잖아요. 그쪽에도 저 관련된 약간 또 일도 했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경기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잠깐 말씀드린 경기도의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다른 그 소위 이쪽 어디냐, 예, 경기도 아래지만 충청권만 넘어가더라도 사람들이 안 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도라고 하는 데에서는 가장 장점이 뭡니까? 지역 요건입니다. 사람들이 수도권 넘어가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산업하는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소위 이제 좀, 교대 근무 많고 이런 직들이 생산직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너무 중요한 직들인데, 요 직들을 그 소위 영호남에 짓게 되면 이직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영호남에 생산 라인을 지어요, 솔직히. 네. 근데 이제 수도권만 되게 되면 사람들이 이익도 많고, 근데 사람들이 여기 다 몰려버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경기도는 이제 과밀 발전 때문에 좀 저하는 게 있지, 짓기만 하면 대박이죠, 항상. 네. 근데 게다가 짓는 게 또 뭐죠? 결국에 또 이제, 용인을 중심으로 하는 엘벨트가 생겼고요. 네. 그게 뭐, 그러니까 그 지금 뭐 300조 투자 그 앞에도 이미 엘벨트라는 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경기도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엘벨트가 300조 투자는 이번에 나온 거고요. 엘벨트는 이미 나왔었습니다. 이미 나와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엘벨트라는 게 여기 써있죠? 예, 여기 보시면은 경기 용인 플랫폼 시티가 있고 뭐 삼성전자가 있고요. 이쪽 쭉 장비 회사들이 있고요. 용인에서 있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약간 저도 궁금하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원 쪽에서나 이쪽, 근데 물론 이게 이 반도체 아시겠지만 말씀드린 제조 라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위험성도 많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그다음에 수원 쪽에 산업이 워낙 많으시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용인이나 이 평택 쪽, 그다음에 요새는 용인 평택은 너무 세졌으니까 안성도 이제 달라들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안성시 쪽에 같이 일하는 분 같은 경우도 안성시의 산단을 반도체로 만든다. 근데 이런 것도 되게 좋은 전략일 수 있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뭐 항상 얘기하는 판교는 똑똑한 애들 모여서 소프트웨어 만들고 있고 뭐 삼성과 하이닉스가 있는 용인과 뭐 여기 기흥 뭐 이쪽 용인과 화성 이쪽에서는 제조하는 애들이 있고 근데 그 아래쪽에는 되게 다양한 형태의 장비 엔지니어, 소재 엔지니어, 그 다음에 그거를 유지 관리해주는 CS라고 보통 얘기해요. 커스터머 서비스라고 해가지고요. 그분들이 엄청나게 고용이 훨씬 많이 됩니다. 삼성전자 임직원 5만 명이면요, 협력사가 50만 명이 될 수 있고요, 일차면서 더 많아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소위, 뭐 고용이 성수일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형태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물론 이거의 형태는 좀 더 효과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 좀 더 원활하게 바뀌어야 되긴 하지만, 현재 수직적 위기 체계를 바꿀 필요는 있긴 있어요. 예.
네, 그건 만만한 일이 아니긴 합니다. 워낙에 이제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이 많이 발달했었으니까.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런 거 패권 전쟁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하고 있고, 삼성이나 내부 또 뭐 어떤 분들이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원래는 밖으로 지려고 그랬어요. 밖으로 나가보자 했는데 불안하잖아요. 그 다음에 해보니까 알거든요. 여러분 시안 같은 경우 삼성이 짓는 시안도 삼성 엔지니어를 안 가면요 수율이 잘 안 올라요. 그러니까 이거 중국 사람들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이나 뭔가 몰입도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텍사스 쪽에 있는 삼성 공장이 있어요. 거기에 주말에 쉬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원은 돌아가긴 하는데 이런 것들의 문화체계나 고용체계가 좀 다릅니다. 네, 물론 그래서 뭐 사람을 빼고 뭐 자동화 시키려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동화라고 하는 게만 된다고 하지만 가장 자동화 안 되는 게 바로 반도체 장비의 화학 반응기 유지보수입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나 물류 체계는 다 자동화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화학 반응기에 화학 물질의 나머지 자연물이 여기 끼고 저기 끼고 하는 걸 누가 압니까? 여기 말씀드린 여기에 유지 관리하는 것만큼 자동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삼성 반도체는 자동화를 이끌고 있지만 내부의 인력들은 자동화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장비를 다루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숙련되고 기술력이 올라가야 가장 큰 고용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 잘못된 거죠. 우리나라가 소위 얘기해서 해외 아까 말씀하신 ASML 있죠? ASML의 메인터넌스 엔지니어 연봉이 제일 높아요. 전체 중에서 전체 설계 이런 것도 더 제일 높아요. 왜냐면 CS가 뭐죠? 실제 현장 문제 해결을 해서 결과를 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현장 문제 결과가 잘 나왔어. 이게 어떻게 되죠? 비즈니스 아이템이잖아요. 네, 현장 문제 나와서 아이스당을 시켜서 돈 버는 건데 그게 거꾸로 된 거죠, 약간. 네, 그래서 CS 엔지니어들은 지금 약간 솔직히 말씀드려 기업에서는 구하기 좀 어렵습니다. 약간 카더라 통신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은 교대 근무 치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놓거든요. 그래서 강의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교대 근무하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상사가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없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8시간만 하면 집에 오면 돼요. 8시간 하고. 그거 간단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회사 생활 많이 해보셨겠지만 뭐죠? 회사 나가면은 자기 관리, 자기 개발을 못해요. 근데 교대 근무하면은 3일 일하고 4일 쉬고, 4일 일하고 3일 쉬거든요? 그러면은 4일 동안 딴 거 해도 돼. 여행 다니고 막 이래요. 라고 하여튼 좋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예, 이게 몸이 안 좋아지긴 해요. 30대 넘어가면. 네, 교대 근무하면은. 근데 하여튼 그런 거에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너무 카더라 통신 혹은 내가 손으로 뭘 만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머리를 써가지고 하는 걸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손으로 해가지고 숙련되는 거를 아직까지도 저하는 경우가 있는 거는 조금 엄청난 블로그시대를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85% 정도가 대졸자들이 생겨버렸죠. 지금 나이가. 옛날에 15%가 대졸자였다가 이 85%의 사람들이 과연 다 어디에 입사할 것이냐의 문제를 항상 가지고 있죠. 네, 저는 이 장비 CS 엔진이 엄청나게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안성 같은 경우도 CS 센터를 만들 예정인 거고요.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도 그 마이스터고 같은 거 컨설팅하고 그럴 때 CS 쪽이나 소재 쪽 아예 유지보수로 들어가셔야 했다. 그래가지고 숙련돼가지고 아예 쟁이가 되고 마이스터로 같은 게 되시라는 게 지금 여러분 저도 대기업 직장인이지만 제 친구 부장들 돼가지고 이제 뭐 하죠? 아이고 어떻게 임원 달 수 있나 이거 생각하다가 아이고 보고서 쓰다 보니까 시간이 가버렸죠. 그러자면은 기술이라고 하는 걸 내가 탑재하고 있다, 숙련이 됐다, 예, 내 손에 묻어 있다. 이건 교체가 안 되거든요. 이게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저도 제가 깊게 기술은 못 들어갔으니까 말씀드리기는 저하긴 하지만 그런 건 분명히 있고 그게 우리나라 반도체가 생태계적으로 올라간다면 엄청나게 큰 발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은 과학보다 기술이 먼저죠 원래. 과학은 법칙에 가깝고 기술은 사람들이 일단 부딪히면서 했던 방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철학보다 몸이 먼저인 것처럼 기술이 과학에 앞서 있는 거죠 항상. 해보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할 일이 보자면 여전히 그쪽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5분 정도 남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말씀드렸던 건 거의 정리나 마찬가지긴 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어떻게 한다.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 연봉 100, 그다음에 90, 85, 80 요거라고 하는 것들을 당장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시 이익을 갖다가 넘겨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뭐겠냐. 결론적으로 여기들이 유기적으로 현재 글로컬 되어 있는 로컬가 돼버려 있는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잘 교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해가지고 파트너십 경영해가지고 많이들 베풀고 있어요. 저도 이제 우연치 않게 제가 2015년에 퇴사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삼성에서 협력사 진행하는 반도체 공정 과정을 제가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도 먹고 쓰게 됐지만 그 전에 뭐였냐? 다 비밀로 했던 거예요. 다. 니는 그거 몰라도 돼. 니네 우리가 시키면 해. 근데 그래서는 절대 능력이 올라가지 않죠.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삼성은 뭐였냐? 외상권 사다가 계속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했던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이거 필요하거든? 같이 개발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를 높여줄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있죠. 근데 여전히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까지 갖고 있는 가불의 방식 같은 거는 개선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이런 걸 통해서 삼성에서 만들었던 교육 과정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여기 참여하기도 했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궁금한 이쪽에 삼성이랑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삼성에 연관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협력사를 삼성 협성회라고 얘기합니다. 협성회 명단은 매년 바뀌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 명단이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벤더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선택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꽤 이익이 높은 거거든요. 그 협성회라고 하는 그 자료가 매년 바뀌어서 수첩으로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예. 근데 거기 회사들은 따로 교육을 따로 해주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삼성도 알게 된 거죠. 아, 이게 혼자 하면 아무것도 안 되네? 근데 그걸 안 지가 한 10년 된 거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형태의 반도체 생산 체계가 막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된다? 국산화도 해야 되고 독보적 돼서 계속적으로 발달해야 된다. 이제 계속적이라는 게 여러분께서 말씀드린 대로 소재, 부품, 장비인 것이고 요쪽이 말씀드린 대로 국산화가 됐다가 글로벌로 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계속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반도체 산업이 망하지 않는다고 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산업 자체도 있지만 이것을 평가하기 위한 ESG, 이거 평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 이거는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말씀드린 2025년에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소위 얘기해서 페이지 3가 준비되어 있어요. 페이지 3가 뭐냐면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내부 지역이 ESG 잘 돼 있어, 안 돼 있어. 그 다음에 온실가스에 대해서, 그 다음에 1차 밴더가 돼 있어? 무한히 밴더가 돼 있어? 라고 했을 때 애플은 3차 밴더까지 다 온실가스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죠? 어디 안 돼 있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형태가 지금 막 다가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에너지 체계라고 하는 것들은 현재 넘어가던 치다면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들 정보 체계를 같이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강의하게 되면 어떤 이제 삼성 협력사 대표께서 저한테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정보 체계 만들기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정보 체계는 협력해가지고 같이. 왜냐면 여기에 온실가스 나왔던 거를 삼성이 책임지게 되는 거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에 온실가스 나온 걸 여기 화석연료 쓴 거 같은 경우는 여기 책임져야지 라고 되는 게 돼버렸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 체계의 연결성은 필요한 것 같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렇게 돼 있죠. 네, 어쨌든 간에 그리고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것 중에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설계 쪽에서는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거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학교가 많이 생겼어요. 그다음에 반도체 학과도 많이 생겼죠.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 장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삼성에서는 반도체 제품이라고 하는 게 더 비싸지고 좋아지려고 치면은 소프트웨어도 필요하니까 인문계 전공 자중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제가 이게 담당자였는데 이 친구들이 한 100명 들어왔는데 되게 특이한 게 100명이 다 못할 것 같죠? 아닙니다. 이 중에 20%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더 잘해요. 원래 잘하는 애들이 있던 거예요. 중간 정도 한 60% 정도는 그냥 보통 정도 합니다. 20%는 못하는데 그때 왜 이걸 했었냐면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의 소프트웨어 임원이 그랬었습니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 딴 사람 보기에는. 근데 이거에 언어라도 이해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국가 정책을 할 수도 있고 산업에 갈 수도 있고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데 이런 쪽에 가서 소프트웨어 어려운 게 아니라 산업에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를 이해해서 거기에 적재적소로 펀딩을 하고 정책을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거였던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도 오늘 다 잘 들어주시고 너무 감사한데 반도체라고 하는 게 어렵다기보다는 반도체가 좀 이해가 됐다. 그럼 반도체 내가 들여다볼 수 있겠구나. 관심도 가져보시고 그럼 혹시라도 하신 쪽에 비즈니스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어떤 시민 한 사람으로서 혹은 다른 형태로서 내가 담당하는 일에서도 여기에 뭔가 내 일을 내가 할 수 있겠구나. 기회가 가능했구나. 용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대충 신분 계산을 알겠구나.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다른 형태의 지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장표를 이렇게 했던 이유도 이런 형태의 인력 양성에는 국가나 학교나 회사만 할 게 아니라
아, 내 주변 사람이 이런 것들이 하구나. 아, 우리나라 사람이 이런 것들이 있네? 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